변기나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뭐 훼손되는 부분이 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, 코너 선반, 그러니까 화장실 코너에 보면 이렇게 유리로 된 선반 있잖아요. 샴푸나 뭐 목욕용품을 올려놓는 그런 선반이 있는데, 그런 코너 선반과 수건거리 그리고 휴지거리 이런 것들은 그 화장실 타일에 이렇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. 칼블록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건데,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원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. 좁기 때문에 안에서 샤워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안에 습기가 항상 많습니다. 그러다 보면 물이 많이 달 거 아니에요, 그런 제품들에. 그러면 녹이 슬기도 하고 박아놓은 그 칼블록 그 부분이 좀 헐거워져서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럴 때는 이제 비용을 임대인분이 임차인한테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,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. 원룸에 들어가는 이런 휴지거리나 수건거리 같은 제품들이 고가의 제품은 아니거든요. 좀 싼 제품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녹이 쓴다든가 이게 떨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분한테 요구를 하면 안 되고, 임대인분이 자기 집에 월세를 놓기 위해서, 임대를 놓기 위해서 본인들이 좀 관리를 하고 비용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물이 튀어서 이제 화장실이 좁잖아요. 물이 많이 튀다 보면 그 ABS 도어 밑에 부분이 필름지가 떨어지면 그것도 이제 목재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곰팡이도 쓸고 좀 썩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원룸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임차인분한테 부담을 시킨다기보다는 임대인분이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. 그 원룸에 또 요즘에는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가전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요. TV도 들어가고 뭐 세탁기 그리고 전자레인지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. 근데 다른 것들은 파손될 위험이 거의 없는데, TV 같은 경우에는 TV 장리에 세워져 있다거나 이렇잖아요. 그럼 그거를 잘못 건드렸을 때 떨어져서 액정이 깨질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런 TV들은 뭐 인터넷으로 제품 검색만 해봐도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. 보통 40에서 한 인치수가 크면 한 50만원 정도까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. 그러니까 가전제품은 고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본인 제품처럼 좀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임차인분이 가전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세탁기나 TV 같은 게 고장이 날 때가 있는데, AS 기간이 남아 있다면은 AS 접수를 해서 그 LG나 삼성 같은 곳에서 나와서 고치면 되는 거고, 만약에 AS 기간이 지났다, 그때는 임차인분이 부담할 게 아니고 임대인분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요즘에 원룸은 풀옵션이잖아요. 그 풀옵션에 월세를 내는 거는 그 월세 안에 옵션,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임대인분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셔야겠죠. 요즘에 바닥 마감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데코 타일도 있고 뭐 타일도 있고 폴리싱 타일이라고 하죠. 그리고 포세린 타일도 있고 강마루 같은 것도 있습니다. 다른 것들은 어떤 파손될 위험은 잘 없고, 폴리싱 타일 같은 경우가 이제 깨질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거, 덤벨 같은 거를 방 안에서 들다가 떨어뜨린다거나 하면 폴리싱 타일 같은 게 깨진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깨지면 좀 보수하기가 힘듭니다. 이게 다 뜯어내고 그 면을 이제 다시 갈아낸 다음에 붙여야 되는데 인건비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. 그리고 한 장이 없다 그러면은 한 박스로 또 사야 되잖아요. 그럼 박스 채로 사고 부자재, 난방용 드라이픽스나 아니면 압착 같은 그런 본드를 그 한 장을 붙이기 위해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. 한 장이라도 가려면은 한 10에서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. 한 장을 보수를 하려다 보면 뜯어야 되잖아요. 뜯다 보면 옆에 타일까지 또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일이 늘어나니까 비용이 그렇게 싸게 먹히지는 않고 한 10에서 2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.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하는데 뭘 떨어뜨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. 마지막으로 방 안에서 흡연을 할 경우입니다. 제가 이거는 경험을 한 건데, 제가 임대를 놓은 임차인분이 웹툰 작가분이셨어요. 그래서 그분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 항상 뭐 창작을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방 안에서 담배를 많이 피셨나봐요.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나갔는데 안에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도배 벽지부터 해서 매트리스 그리고 커튼 그리고 이런 하다못해 가전제품들, 전자레인지까지도 담배 냄새가 다 배어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새 제품으로 바꾸지를 않는다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집주인분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비용을 이 정도 공제를 하자고 했는데, 그 비용이 80만원이 나왔습니다. 도배 같은 걸 안 하기 위해서 담배 냄새를 제거하는 그 전문 업체들이 있거든요.
그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몇 번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빠지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도배를 전체를 다시 했고, 그리고 매트리스와 전자레인지, 커튼까지도 전부 다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해도 천장이나 이런데 그 담배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담배 냄새가 제거되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80만 원을 공제를 했는데, 사실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그 80만 원을 공제한다고 해도 자기가 이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다음 임차인분을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, 담배 냄새 때문에. 임차인분들도 그 실내에서 흡연하는 거를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, 요즘에 실내는 거의 기본적으로 금연이잖아요. 나중에 돈을 많이 물어내기 싫으면 실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원룸 태실 때 비용이 공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.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고, 집주인분들도 보시고 임차인분들도 보셔서 나중에 나가실 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촬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